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안도 타다오의 2121 디자인 사이트를 레퍼런스로 분석했습니다. 2121 분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기능은 사선, 비정형, 움직임이었습니다. 2121에서는 천장 벽 바닥에 골고루 사선이 쓰여 입면 디자인부터 공간 구성까지 이루어지는데 천장에 쓰인 사선은 입면의 경계를 흐리게 하며 바닥과 벽에 쓰인 사선은 다른 사선과 만나며 공간을 구체적으로 구성합니다. 따라서 사선은 전체적인 디자인 질서가 되어 2121을 구성합니다. 두 번째로 2121의 평면을 보면 실의 모양과 배치 형태가 불규칙적임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비정형적 형태를 통해 소규모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공간감 및 동선 파생을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로 건물 전체에 쓰인 사선의 운동성, 창과 틈새로 들어오는 빛에 따른 시선의 움직임, 바닥과 천장 높이, 벽 사이 간격 변화에 따른 동선의 움직임은 관람자에게 공간을 인식시키고 공간 변화를 인지하게 해줍니다. 이러한 레퍼런스 분석을 통해 정한 키워드로는 먼저 사이 공간이 있습니다. 21에서 실들의 위기가 높고 중요한 의도한 공간과 의도한 공간에 의해 파생된 공간으로 나누어 실을 분류했을 때 의도한 공간이 대체로 단순하고 파생된 공간이 보다 비정형이라고 파악했습니다. 정리해보면 의도한 공간이 생기면 파생되는 어떠한 사이 공간은 실의 자유도가 높으며 실들 간 동선을 연결하거나 동선을 늘리는 등 전형적 공간을 특별하게 바꾸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할 설계 디자인에 있어 이러한 사이 공간을 통한 공간 구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해보고자 키워드로 신청하였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확장성입니다. 직선과 달리 사선은 요소들 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다는 특징이 있고 요소에서 요소로 바뀌는 그 경계를 흐리기 때문에 다른 요소 및 공간의 확장을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공간을 경험하는 사람에게도 공간 스케일을 왜곡하는 등 신체 지각을 자극하며 공간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기존에 명확하게 구별되었던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묶을 수 있는 이러한 사선의 가능성을 이용해 디자인을 진행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대상지인 오사단로 10길 매스에서도 비정형 형태가 많이 존재하였고 형태에 얽힌 요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에 집중하여 사이트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오사단로 10길 주변의 매스 스케일 형태 분포를 보면 오사단로 주변의 밀집도가 높고 오사단로에서 멀어질수록 밀집도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도로에 의해 나누어진 땅의 서피스를 기준으로 오사단로의 위아래로 나누어 확보한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해 매스의 평균 시점수와 면적을 구해 그래프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우선난로 위쪽은 중간 지점의 면적이 제일 컸고 우선난로 아래쪽은 처음과 끝부분의 매스 면적이 가장 컸습니다. 꼭지점 개수는 위아래 전부 비슷한 숫자를 유지하다 단순한 매스가 반복되는 구간에서는 숫자가 적어졌습니다. 광범위한 분석으로는 더 디테일한 분석이 어려워 스케일을 좁혀 도깨비 시장을 중심으로 해 세부적인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매스의 배열을 알아보기 위해 땅의 흐름인 등구와 건물의 흐름인 배치를 비교해본 결과 각 흐름은 한강교회를 중심으로 해 퍼져나간 형상으로 이 주변에서는 흐름이 일치하지만 외곽으로 갈수록 흐름들이 수직과 수평으로 만나 완전히 엇갈리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이를 통해 건물의 흐름이 땅의 흐름과 연관성이 분명 있지만 동시에 도로 등과 같은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매스의 방향을 알아보기 위해 건물 각도와 도로축을 가지고 분석한 결과 각도는 0도부터 177도까지 다양했고 중각과 예각에 의해 왼쪽, 오른쪽으로 두 방향으로 나뉘었습니다. 가까이 위치한 건물들 사이 방향이 확연히 다른 건물들은 전체적인 건물의 각도에 맞춰지기보다는 땅의 서피스, 등고에 의해 맞춰졌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메인리 되는 도로의 축과 각 집단의 대표 매스의 축을 늘려 살펴본 결과 도로 근처에 위치한 건물들의 각도는 도로의 축과 거의 수직으로 만나며 도로를 향해 틀어져 있었고 도로에서 멀어질수록 축이 나란하게 되며 관계가 느슨해지는 양상이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매스의 방향에 도로가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매스 형태를 분석해본 결과 특징을 갖는 매스들이 존재했는데 서피스의 영향을 받은 형태와 매스 간 서로 영향을 받은 형태가 있었습니다. 서피스의 영향을 받은 건물 형태는 특히 길, 골목과 직접적으로 맞닿는 모서리 부분에서 그 형상이 두드러지는데 이 형태들은 대부분 비정형입니다. 이는 건물 밀도로 의한 자체적인 비정형과 더불어 서피스의 모양에 맞춰지며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매스들끼리 영향을 주는 형태들은 건물 분포가 더 조밀하고 길과 골목이 복잡한 남동 쪽에서 더 많이 보이는데 이러한 형태들은 서로 퍼즐처럼 끼워지듯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물의 조밀함과 길에 의한 서피스의 모양에 매스 형태가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빛에 따른 건물의 영역을 살펴보기 위해 도깨비 시장 근처의 빛의 양을 오전 6시, 오후 12시, 오후 6시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조밀한 건물 분포로 인해 빛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지만 시간대별 변화가 뚜렷하며
이렇게 빛의 변화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특정 장소들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장소들은 밀도가 느슨한 곳이나 다음 등의 물리적 요소로 인해 빛이 잘 들어왔는데 빛의 양과 더불어 그림자가 만들어내는 바운더리의 변화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지점을 지도에 표시해 보았습니다. 분석했던 값들의 레이어들을 하나의 지도로 합쳐 관찰한 결과 레이어들이 가장 많이 중복되며 겹치는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지점 부분을 추후 설계를 위한 사이트 후보지로 선정하고 정확한 사이트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집약적인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도깨비 시장 부근을 집약적으로 관찰한 결과 이 부근에 존재하는 매스의 형태를 크게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누었습니다. 타입 1은 옥상과 건물 사이의 여유 공간을 둔 다세대 주택, 타입 2는 막벽 구조를 가지며 건물 내 여유 공간을 확보한 다세대 주택, 타입 3는 외부의 여유 공간을 가지며 개별적으로 담을 형성한 1층 단독주택입니다. 이에 따른 커뮤니티의 양상도 중요하게 생각하였는데 맞벽으로 인해 여유 공간이 부족한 곳은 장소가 명확한 커뮤니티가 아닌 가구로 이루어져 도로에 나와 있는 정적인 커뮤니티가 많았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타입 1은 한강교회 아래쪽에 존재하는 매스들로 일정한 담과 매스의 배열로 인해 옥상은 물론 건물 사이에도 여유 공간이 생겨납니다. 담의 높이가 일정해 건물의 틈새를 메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과 담의 구별이 가능하며 매스 역시 크기가 비슷해 건물의 선과 담의 선이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인해 건물과 건물 틈새로는 시각이 연속적으로 이어짐 역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타입 2는 도로 주변에 나열된 맞벽 구조의 건물들로 맞벽으로 인해 외부의 여유 공간 확보가 불가능해 건물 내에서 자체적으로 여유 공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벽체를 틀거나 사선을 틀거나 뒤로 밀어서 레이어를 형성해 형태가 굉장히 복잡하며 건물 틈새를 메꾸는 가벽, 담, 문 등은 건물과 합쳐져 하나처럼 연결되어 있으며 건물과 연동되기 때문에 담의 높이, 크기 역시 제각각입니다. 따라서 이곳은 여러 개의 매스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타입 3는 꺾여진 건물 매스 사이에 외부의 여유 공간이 자리 잡고 있어 꺾여진 매스의 빈 공간을 채웁니다. 이러한 1층 단독주택은 옥상에 존재하지 않고 기와로 되어 있으며 담이 여유 공간을 둘러싸고 건물과 연계해 여유 공간과 완전한 외부 공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 앞선 다세대 주택처럼 담이 이어지는 것이 아닌 주택마다 개별적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도깨비 시장 근교의 집약적 분석과 앞서 진행했던 매핑 분석의 일부를 합쳐 명확한 사이트 지점을 도출하고자 했습니다. 사용된 레이어는 총 4가지로 가장 집약적으로 분석한 담 및 매스 형태를 가장 높은 가중치로 매겼고 집약적 분석의 경계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많이 준 빛 컨디션과 도로 및 건물축을 그 다음 가중치로 매겼고 담 및 매스 형태에 따른 산물인 틈새에 따른 뷰의 변화를 가장 낮은 가중치로 매겼습니다. 이렇게 레이어들을 겹쳐본 결과 서로 다른 두 형태 유형, 방향이 다른 두 도로축이 만나는 지점, 다른 각도를 가지는 두 건물 집단, 담으로 인해 트이는 시각적 뷰, 그 사이로 퍼지는 빛과 그림자의 영역 변화 경계, 마지막으로 위와 아래로 갈라지는 골목의 경계가 모두 중첩되는 지점이 생겼고 이곳을 최종적인 사이트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이트가 위치한 곳은 맞벽 구조가 있는 곳으로 이러한 구조로 인해 여유 공간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가집니다. 이 지점은 형태적으로 복잡하지만 결국 맞벽이라는 큰 틀에 묶여있고 많은 요소들이 혼재되어 있지만 각각의 틀로 인해 섞이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트가 요소들의 경계에 중첩되는 지점에 있음을 이용해 사선의 사용과 사이 공간의 생성을 통해 이들 간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 요소들의 경계를 흐리며 연결되는 거점지를 만듦과 동시에 점적인 커뮤니티로 존재하는 도로 위의 가구들을 명확한 장소로 가진 커뮤니티로 확장시키는 디자인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이후 진행된 매스 스터디에서는 맞벽이라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맞벽의 특징인 여러 개의 건물이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이는 점을 거꾸로 이용해보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맞벽 흐름과 맞춰 매스를 옆 건물과 가까이 만들고 건물의 방향 역시 기존 사이트의 흐름과 일치시켰습니다. 또 매스 형성에 사선을 도입해 측면에서 보면 뒤에 건물들이 더 존재하는 것 같이 보이게 하는 동시에 하나의 덩어리를 보는 각도에 따라 다양한 모양으로 보이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구체적인 매스 스터디를 더 진행해 건물 사이의 사이 공간을 만들어
빛이 건물을 따라 건물 끝까지 퍼지도록 하고 사이 공간을 통한 여유 공간을 확보해 더 진행시킬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